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정선거를 잘 모르겠다, 있다면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받아보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지난 2017년도 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 2017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그리고 2024년 총선 크게 4번, 그리고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무려 후보가 1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5 후보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당인가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5 후보를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외투표입니다. 제외투표. 이 제외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외 부재자 투표를 말합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인데 문재인 후보는 1779표를 얻었고요. 홍준표 후보 269표, 안철수 후보 462표. 자,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보다 많이 얻었네요. 유승민 후보 124표, 심상정 후보 336표, 합계는 2970표가 되겠습니다. 자, 퍼센트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59.89%입니다. 그리고 269표를 얻은 홍준표는 9.05%, 안철수 후보 15.5%, 유승민 후보 4.17%, 심상정 후보 11.31%. 여러분 보시죠? 지금 문재인 후보는 거의 60%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후보 4후보를 합쳐도 40%가 40%죠. 60대 40.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는 60, 나머지 후보 4후보가 40, 60대 40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가 얻은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1779표는 가짜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대단하지요? 국외 부재자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얻은 거는 889표를 얻었습니다. 반절이죠, 반절. 그러면 퍼센트가 42.74%가 나옵니다. 무려 17%를 업을 시켰습니다. 퍼센트로. 자, 여기에는 진짜표 한 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리고 저 사전투표 했잖아요.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마다 달라요. 지금 22대 지난해 4월 10일 날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 자,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마다 달라요. 7표 진짜표에 가짜표 하나, 또는 8표 진짜표에 가짜표 하나, 9표 진짜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어서 투표를 해서 전산을 조작한 거지요. 중국인들이 한 겁니다. 중국인들이. 자, 여러분, 중국인들이요, 전자 조작도 하고 선거 조작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진짜, 그런데 지난 2024년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동구를 해드렸는데요. 어디를 또 해드릴까요? 성동구를 한번 해볼까요? 성동구. 성동구는요, 문재인 후보가 1314표. 이거 국외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그리고 홍준표 183표. 안철수 378표. 유승민 111표. 그리고 심상정 296표. 합계 2282표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57.58%입니다. 거의 60% 맞죠? 그리고 홍준표 8.01%, 안철수 16.56%, 유승민 4.86%, 심상정 12.97%. 역시 이거 가짜표입니다. 여기 가짜표. 여기에는 진짜표 2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도봉구 한번 볼까요? 도봉구는요, 문재인 후보가 1087표, 홍준표 후보 143표, 안철수 후보 221표, 유승민 후보 76표, 심상정 후보 250표, 합계 1777표인데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61.17입니다. 거의 60%대 맞죠? 61.17%. 그리고 홍준표 8.04, 안철수 12.43, 유승민 4.27, 심상정 후보 14.06.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과학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세계적인 학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543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얻은 것은 44.03%입니다. 17%가 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줄어드니까 홍준표는 올라갑니다. 11.59%. 안철수 후보 17.92로 올라갑니다. 유승민 후보 6.16으로 올라갑니다. 심상정 후보는 20.27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반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가짜표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재인 후보에게 득표율이 올라갔는데 가짜표를 빼니까 진짜표는 44.03%. 나머지 후보들은 여기는 줄어들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2017년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사전투표, 자기적이 아닌 다른 적에서 투표한 거,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여기에서 전자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투표할 때 이미 다 이렇게 사전투표는 조작을 해놓고, 그리고 이 가짜표, 이거는 당일날 투표하기 전에 다 집어넣은 것이죠.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어넣지 않고, 집어넣지 않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어야 당일날 개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표가. 안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집어넣는 걸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어도 숫자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61.17% 얻었다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44.03%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끝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뭐 비교하려면 끝이 없어요. 뭐 용산구 국외 부재자 투표 문재인 1277표, 홍준표 351표, 안철수 443표, 유승민 144표, 심상정 289표.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50.99%, 638표를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 또 어느 지역은 진짜표 8표에 가짜표 하나, 또 어느 지역은 진짜표 9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산을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실물투표, 가짜표를 집어넣어서 당일날 전자로 개표가 되고 또 수개표를 해서 이런 숫자가 발표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합계. 모든 지역에 전국적으로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모두가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로 가공된 숫자를 만든 것을 당일날 발표한 것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노태학 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다 사기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찌 22일에 지난 4.10 선거 홈페이지를 왜 내렸을까요?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거는 잘 들키지 않잖아요. 2024년 것을 부각시켜서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까 그 자료는 딱 없애버렸어요. 홈페이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21대는 나오고요.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부정선거 자료란 얘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체가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란 얘기입니다. 실토하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과학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거 아시겠죠?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문재인 후보한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은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240만 표 이상 이겼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220만 표 가짜표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천 표로 이겼다고요. 0.76%로 이겼어요. 아마 윤석열 후보도 아버님이 윤호준 그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게 야, 윤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비교 분석해서 그래프도 그려봤을 겁니다. 그 아버님이 제자들 통해서 야, 이거 비교해봐라. 단번에 나오지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통계학 교수들, 그 홍준표 시장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00년, 2024년 다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22대 지역구만 53명, 21대 지역구 36명.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건데 낙선을 시키고 더불당에다가 당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불당이 거대 국회 폐악질을 해서 입법을 폭주하고 예산을 폭주하고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크나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인들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중국의 수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20%고 미국이 18%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사료가 됐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완전히 망쳤어요. 책임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은 지투국가로 이미 들어갔었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인데 이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쳐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가지고요, 집값 10억짜리를 20억 만들고 20억짜리를 40억 만들지 않았습니까? 50억짜리가 100억을 만들고요. 여러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거의 집값이 물가 상승률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보통 2, 3%입니다. 1년에. 그런데 1년에 50%, 100%씩 인상되면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2004년, 5년, 6년도에 얼마나 집값이 폭등했습니까? 그래서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지만 말입니다. 뭐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회복기가 있으면 또 상승기가 있고 또 하락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가 거치고 또 하락기에서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전세자금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종북 좌파 세력들을 입법, 사법, 행정에 곳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종북 세력들, 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2030 세대들이 눈을 떠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거대 야당의 폐악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신의 한 수였고 그것이 바로 비상계몽이 된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기회로 지금 당장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렵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경제성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과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앞으로 대통령 꿈이 있다면 부정선거 밝히기 전에는 출마해도 떨어진다고요.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일당 독재 체제로 갈 겁니다.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지요. 계급사회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은 주권, 참정권이 다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개, 돼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걸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히자 이런 얘기에서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나간 거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당선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해찬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당 대표가 20년, 50년, 100년 집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자도 다 부정선거 알고 있는 거예요. 양정철이, 김민석이, 이재명이 다 부정선거 알고 있어요. 특히 민주연구원 원장들, 부원장들, 김민석이가 부원장 있잖아요. 양정철이한테는 엉겨줬잖아요. 2020년도에. 양정철이가 그냥 국회의원 21대 때 그렇게 많이 당선되니까 그냥 부르르 떨면서 이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중국에도 갔다 오고요. 그런 내통이 있었잖아 다. 자,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2020대 제가 방송해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 윤석열이 어떻게 부정선거 이루어졌다는 거. 오늘은 19대 때 13명이 출마했는데 5사람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